네, 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 시간이죠. 아침의 이슈 시작합니다. 최진영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첫 재판 열렸습니다. 내란 혐의와 관련한 김 전 장관 측 입장 먼저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내란의 목적, 국헌문란의 목적에 대해서 그 판단을,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그 판단을 검사들이 대신하고 있죠. 계엄의 발령과 종료까지 정상적인 어떤 국가 사무의 하나였는데 이거를 내란으로 구성한다는 것 자체가 검사들의 수사 자체가 내란이다 보는 거죠. 왜냐하면 검사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도 없거든요. 네, 이번 내란 혐의 재판의 쟁점은 결국 이건 것 같아요. 비상계엄이 정말 정당했냐, 그리고 이건이 국헌문란이냐 아니냐 이 부분인 것 같은데 일단은 김용현 장관 측 발언에 의하면은 불법적인 내란 모의 없었다. 그리고 정당성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내란죄 등에 대한 공수 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절차적인 측면에서 있어가지고 검찰이 내란죄에 대한 공소 수사를 할 권한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사하는 모든 것이 위법하다라는 의미인 것이고, 네. 그 실체적인 의미에서도 그 당시에 있었던 그 비상계엄은 적법 절차에 따른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란죄가 성립할 수 없다. 그 두 가지 입장을 확실하게 견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법정에서 한 20여 분 정도 비상계엄의 정당성, 그렇기 때문에 워낙 정당하다 보니까 네. 하라고 생각하니까 그것이 내란을 모의했다라고도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결국 이제 실질적인 그 죄를 부인하는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입증 책임, 내란죄가 성립되는 데에 대한 입증 책임은 검찰이 있기 때문에 검찰이 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반응이 나올지 제일 중요한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지만 내란 모의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대통령과 만나서 의견을 나눈 거지 모의나 뭐 공모를 했다 이런 건 과장된 표현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검찰 측에서는 어떻게 나갔나요? 일단 검찰 입장에서는 이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요건에 맞지도 않았고 그리고 형법상 내란죄의 성립 요건이 국헌문란의 목적도 있었다라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이 뭐 야당의 뭐 탄핵이라든지 예산 삭감 등 때문에 국정 운영이 어려워져서 비상계엄 선포했다라고는 했지만 이것은 사실 국가 비상사태라고 하는 그 계엄 선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점도 강조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것은 지금 내란 혐의에 대한 형사 재판이기 때문에 국헌문란 목적이라는 부분이 입증이 돼야 됩니다. 네. 헌법 91조에 있는 국헌문란 중에는 헌법과 법률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관련된 기능을 정지하고자 했을 때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이 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영장 없이 선관위의 서버를 압수수색하고 국회를 무력화한 후에 별도의 입법기구를 창설하려고 했다라고 한다면 이것 자체가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부분을 검찰이 주장할 것이고 앞으로 재판에서도 이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재판부가 다음 기일인 27일에 선관위 침입에 관련해서 증언할 실무자 2명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일단은 홍장원 국정원 전 1차장에 대해서 증인으로 양측에서 다 부른 상태거든요. 결국은 홍장원 그 차장 관련한 메모가 쟁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결국 어느 측에서 신청한 증인인가를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선관위 실무자 2명 같은 경우에는 검찰 측에서 증인을 신청했는 것 같습니다. 당시에 기업군들이 이렇게 들이닥쳤던 그런 상황에 대해서 증언을 통해서 그 상황을 입증하려고 하는, 그래서 그 당시에 상황 자체가 평온한 상태에서 있었기 때문에 어떤 그 비상계엄을 선포할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그런 취지에 대한 입증을 하려고 하는 것 같고, 더불어서 홍장원 국정원 제1차장 같은 경우에는 양측에서 신청을 했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결국 그 양측에서 신청했지만 양측에서 신청했던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김 전 장관 측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증거를 다 부동의 해버렸습니다. 그대로 가만히 있다고 하는 유죄로 쓸 증거가 없다 보니까 그 진술조사나 이런 부분에 대한 증거를 확인하기 위한 취지에서 검찰이 신청을 했는 것이고, 실질적인 것은 반대 신문의 의미가 있는 거겠죠. 결국 이렇게 외계어 같이 써놨던 그런 메모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진술이 변경됐고 했기 때문에 그러한 진술을 믿기 어렵고 결국 그로 인해서 그것을 유죄 증거로 판단하기 어렵다라는 취지에서 지금 김 전 장관 측도 증인으로 신청했는 것 같은데, 말씀드린 것처럼 선관위 직원 실무자 2명보다는 오히려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이 계속 변경이 되는데 최종적으로 당신의 경험하고 느낀 것이 무엇이냐,
이 부분에 대한 진술이 그 증언의 핵심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홍장원 전 차장에 대한 관련한 그 메모가 이번 뭐 증인을 불러서 하는 그 기일에서는 핵심이 될 거다 이런 말씀해 주셨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대통령 측이나 또는 이제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 특히 이제 증인들의 뭐 이야기의 신빙성을 많이 다투고 있습니다. 네. 홍장원 전 차장의 뭐 메모라든지 또는 뭐 곽종근 전 사령관의 진술이라든지 특히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결국 형사재판정에서 증인을 불러서 증인들에게 신문을 하는 절차로 가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관련된 증인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지금 뭐 홍장원 전 차장이나 곽종근 전 사령관 말고도 검찰에서 예상하는 증인 같은 경우에는 한 500명 정도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예상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실상 이제 기록으로 보았던 것들을 결국 증인들을 불러서 재판정에서 직접 증인신문을 통해 증언들을 들어봐야 되는 과정들을 거쳐야 되고 지금 수사 기록도 한 4만 쪽이 이상이 넘는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아마 이 내란 재판과 관련된 1심 재판만 해도 사실 몇 년이 걸릴 정도로 이 재판 자체가 그리고 기록의 양도 상당히 방대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엔요. 경기도 양주의 군부대에서요. 무인기와 헬기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거부터 좀 짚어보도록 할 텐데 어떻게 된 일인가요?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 1시경 양주에 있는 군 비행장에서 무인기가 착륙하는 과정에서 착륙되어서 계류되고 있었던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다고 하는 그 수련 헬기를 들이박아서 둘 그 무인기와 헬기 모두 전솔했다는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물적 피해로서는 지금 무인기와 지금 헬기가 했는데 무인기가 한 30억, 그 헬기가 100억 원이 훨씬 넘다 보니까 재산상 상위가 상당히 컸습니다. 다만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인적 피해는 지금 전혀 없었다라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지금 이 무인기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로부터 도입한 헤런이라는 그 무인기인데요. 대한민국에 2016년경에 3대를 지금 도입을 했다가 한 대는 안타깝게 또 추락해가지고 소실됐고 한 대는 지금 수리하기 위해서 해외에 가 있다고 하는데 결국 한 대가 남아있던 그것도 북한을 정찰하기 위한 정찰 자산으로 있다가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 접경지대를 무인 비행하고 착륙도 무인으로 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데 현재 그 원인을 군 당국에서 확인하는 절차에 있다라는 보도인 것 같습니다. 네, 뭐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재산 피해 수백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여요. 맞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재산 피해가 200억이 넘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 수리온 헬기 가격이 180억 정도 하고 헤론 무인기 같은 경우에는 30억 정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합쳐도 200억이 넘어가는 건데요. 앞서 최 변호사님이 살짝 언급해 주셨지만 이 헤론 무인기가 2016년에 이스라엘로부터 3기가 도입이 됐는데 그중에 한 대는 작년 11월에 복귀 도중에 북한 GPS 교란에 의해서 추락한 바가 있고요. 또 한 대는 해외에서 지금 고장나서 수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 한 대가 있었던 건데 이게 지금 전수가 돼서 모두 이제 파괴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군에 어떻게 이제 앞으로 대책을 세울지에 대한 부분도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요, 지난 6일이었죠. 전투기 오폭 사고 발생한 지 11일 만에 또다시 군에서 이런 사고가 일어난 겁니다. 군 기강 회의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난번엔 공군, 이번에는 육군인데요. 지도부 공백이 너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여야 합의를 해서 지도부 공백 빨리 메꾸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영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와 함께 사회 관련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